참 예수님, 오늘 프랑스 파리에서 폐막식이 있는데요. 바로 패럴림픽 폐막식이 거행이 됩니다. 관심 밖에 있기도 하죠.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우리 이 장애인 선수단, 한국 선수단은 총 몇 개의 메달을 이번 대회에서 획득했을까요? 여러분 관심 아닌지 관심 밖인지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공중파에서 잘 선수들의 경기를 중계해주지도 않고 또 소식들을 잘 전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알 길이 없죠. 일일이 관심을 가지고 찾기 전에는 말이죠. 총 30개의 메달을 획득했는데요. 금메달 6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4개. 종합순위는 몇 위를 차렸을까요? 네, 22를 했고요. 1위는 이제 중국, 2등은 영국, 3등은 미국, 이런 순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저는 왜 이 패럴림픽에 관심이 있는 거냐면, 어쨌든, 어디가 몸이, 우리와 달리 몸이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극복하고 자기랑 싸움에서 이겨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저는 너무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힘들다고 할 때가 많잖아요. 그게 다 그들을 보면 우리는 투정을 부리는 것처럼, 엄살을 부리는 것처럼 저는 보이고, 그래서 감히 그들 앞에서는 힘들다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응원을 보내기도 하고, 찬사를 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오늘 이 복음서에서 우리는 한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귀가 먹었고 말을 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잘 듣지 못하고 말을 할 수 없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한번 상상을 좀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안 들린다 그러면, 혹시 잘 들으셨다가 연세가 드셔서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은 좀 아시겠죠? 잘 들으셨다가 이제 연세가 되시면 귀가 먹잖아요. 가는 귀가 먹는다고도 하고. 그래서 잘 못 들으신 분 계시고, 그래서 어떤 분은 보청기도 끼고 하시는데, 그런 분은 좀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못 들을 때 얼마나 답답한지. 그리고 말할 수 없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답답하죠.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하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총이고 감사할 일인지 느껴야 되는데, 너무 당연해서 느끼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말을 잘하고 잘 듣고 어려운 일인데,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요,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몇 해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제들은 강론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고, 또 우리 신자분들은, 그 강론을 듣는 신자분들은 그 강론을 듣는 것을 너무 어려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어렵습니다. 말하는 것도 어렵고, 잘 듣는 것도 어렵고. 여기서 한번 여쭙죠. 여러분은 말하는 게 더 어려운가요? 아니면 잘 듣는 게 어려운가요? 어떤 게 더 어려우세요? 말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잘 듣는 것이 잘 말하는 것보다 10배 이상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너지 소모량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말하는 거는 듣는 것에 비해서 에너지 소모가 덜합니다. 근데 열심히 들을 때는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기 때문에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 잘하는 방법보다는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경청이라고 하죠. 아마 우리의 어떤 듣는 습관을 한번 좀 반성해보고,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고쳐나가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잘 듣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경청의 고수들이 갖고 있는 특징 10가지를 뽑아봤습니다. 경청은 잘 듣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정말 잘 듣는 사람들, 그들의 10가지 특징을 꼽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몇 개나 포함이 될까요? 10점 만점입니다. 10개니까. 10점 만점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8점 이상을 획득하신다. 그럼 여러분들은 경청의 고수이십니다. 하지만 4.5점, 6점을 이제 얻게 된다? 그러면 그 정도도 잘 들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1점, 2점, 3점을 얻는다. 그러면 가는 귀가 먹은 게 아니라요, 마음의 귀가 먹은 거거든요. 어쨌든 잘 들어보시고 10가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1번, 나는 대화할 때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한다. 1점 획득. 2번입니다. 나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으며 가끔씩 고개를 끄덕거리기도 한다. 입니다. 예, 2점 획득하신 분이 계실까요? 예, 순항 중에 있습니다. 3번입니다. 나는 상대방의 충분한 정보를 얻기 위해 상대방에게 가끔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여러분 이제 그런 적 있는지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4번째입니다. 나는 상대방을 향해 몸을 기울이며 관심 있는 태도와 자세를 끝까지 유지한다. 아주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기도 한데요. 5번째입니다. 나는 상대방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들은 언어로 바꾸어서 그에게 다시 말해본다. 입니다. 이것도 정말 경청의 고수들이 하는 수법이죠. 그 사람 말을 잘 듣고 있는 확인을 그 사람에게 해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6번째도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하실까요? 6번 들어갑니다. 나는 상대방의 표정, 몸짓, 침묵 등 비언어적 단서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듣는다. 어려운데요. 하신 분 계실까요? 대단하신 건데. 7번째입니다. 나는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의 속뜻, 가려진 것, 감추어진 이면, 그리고 내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애쓰면서 듣는다.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죠? 어렵죠. 8번째입니다. 나는 상대방의 말을 요약, 반복, 질문하여 대화를 증진시키고 촉진시키기도 한다. 벌써 8번째 왔습니다. 2가지 남았습니다. 9번째입니다. 나는 상대방의 말에 지지, 인정, 격려의 말로 반응을 나타내기도 한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나는 상대방이 대화 시간의 70% 이상을 말하도록 할애해 준다. 이렇게 10가지입니다. 자, 점수를 매기겠습니다. 몇 점을 획득하셨을까요? 손들어 하지는 않겠습니다. 8점 이상 손들어 주세요. 아니면 3점 이하는 집으로 가세요.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이제 듣는 습관에 대해서 한번 좀 관찰해보고 살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8점 이상을 얻으셨다면 저를 이겨먹는 거죠. 저보다 훨씬 더 듣는 고수의 경청의 고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요, 잘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들도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10가지는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7가지입니다. 7가지 중에 5가지 이상 포함되어 이건 큰일인데요. 잘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태도 7가지를 뽑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말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응할지 맨날 생각하고 계획한다. 대화 중이에요. 저 사람 이야기한 걸 듣고 내가 어떻게 대응하고 뭐 할지 계속 생각하면서 듣는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과 과거에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듣는 척 한다. 겉으로는 듣는 척 하는데 속으로는 막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집에 가서 빨리 이거 끝나면 뭐 해야 되는 그 생각들을 계속 한다는 거죠. 들으면서. 세 번째입니다. 나는 스마트폰을 보거나 물건을 정리하는 등 다른 일을 하면서 이야기를 듣는다. 혹시 그런 분 계실까요? 가끔 있죠. 네 번째입니다. 나는 누가 대화할 때 자주 여기저기 두리번거리거나
물건이나 소리가 났을 때 예부자에게 쉽게 주의를 빼앗긴다. 그런 분 많죠. 많죠. 5번째입니다. 나는 상대방의 문장을 그 사람이 잘 못할 것 같아 내가 대신 마무리해 준다.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특히 자녀분들하고 대화할 때 내가 뭔 말 할 줄 알아? 너 이러려고 그런 거지? 라고 하시는 부모님들을 참으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분 계실 것 같습니다. 6번째입니다. 나는 상대방의 말을 자주 끊고 결론이나 요점이 무엇인지 물어본다. 이런 경우가 가끔 좀 있죠. 답답해서. 마지막 7번째입니다. 나는 대화할 때 인상을 쓰거나 한숨을 내쉴 때가 많다. 자, 어떠신가요? 네. 경청을 잘하는 분들의 특징 10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또 반면에 잘 듣지 못하시는 분들의 7가지 태도를 말씀드렸는데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줄까요? 평소에 우리의 이제 습관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고, 잘 못 들으셨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마음을 가다듬고 제대로 잘 들어보자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마음만 먹어서는 안 되고 실제로 훈련도 좀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니까 그것까지 각오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대화했을 때 내가 잘 들어보고 싶었을 때 이것만 잘하면 됩니다. 내 속을 비워내면 됩니다. 혹시 공명통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공명통. 근데 바이올린 같은 어떤 그 악기들 있잖아요. 악기의 소리가 잘 나게 하려면 속을 텅 비게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을 공명통이라고 합니다. 속이 텅 비었을 때 울림이 좋게 나온다는 이야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누군가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내 속이 무언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까 같이 했던 거. 이거 이야기 끝나고 뭐 해야 될 일이 걸 계속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평소 저 사람이 갖고 있었던 거에 대한 편견들을 이미 내가 쥐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낫다고 생각하는 내 안에 우월심이 있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이미 나를 가득 채우고 있었을 때는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올 수가 없죠. 내 안에 울림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꽉 차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지금 상황, 이야기가 끝나고 일어날 나의 염려, 걱정들을 다 내려놓고 상대방에 대한 모든 선입견과 편견들을 싹 다 지워내고 텅 빈 상태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될 때는 진실의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이제 경청할 수 있게 되죠. 왜? 내가 나를 비워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소리가 온전히 들립니다. 어려우실까요? 자, 여러분이 혹시 자녀분들하고 대화할 때 어떻게 하실까요? 자녀들을 너무 잘 아시죠? 뻔하죠? 제가 뭐 할지, 뭐라고 대답하고 뭐라고 말할지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이미 다 속단하고 계실 수도 있죠. 이미 그것이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몰라. 내 자식이지만, 내 뱃속으로 난 아이지만 내가 모르는 게 더 많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싹 지워내고 속을 비워낸 다음에 그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라면요, 우리 아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가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공명통입니다. 우리 마음을 남의 소리가 잘 들릴 수 있는 좋은 통으로 만들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데려온 기먹고 말 더듬는 이는요, 복음에 나오는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소리를 듣는 좋은 귀를 갖고 있지만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못하는 마음의 귀는 어둡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귀는 닫혀 있어서 잘 안 들릴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그거를 들을 수 있도록 애쓴다면 그게 최고의 사랑의 방법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법은 잘 들어주는 경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한 발짝 앞서서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도 있으실 텐데요. 주님의 말씀까지 잘 듣는 멋있는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